AI, 5G, 8K TV로 대표되는 미래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CES를 보면 미래 기술 트렌드와 세계 각국의 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는데요. 먼저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의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우 기자. 이번 CES 미국과 중국, 일본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자들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경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실리콘밸리 업체들이 대거 CES에 진출했다는 점입니다. 올해 CES에는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과 애플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1992년 존 스컬리 전 최고 경영자의 기조연설 이후 28년 만에 CES에 공식 참석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업체들은 그동안 CES를 가전 전시회로 여겨왔는데요. 최근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자동차와 홈케어 등의 AI가 접목되면서 실리콘밸리 업체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업체들은 IT 신기술 외에 미래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최근 CES를 장악했던 중국 업체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도 1,000곳이 넘는 중국 기업이 CES에 참석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참가 기업 순위를 보면 1위는 미국으로 1,900여 곳이고 중국이 1,300여 곳으로 2위입니다. 우리나라는 390여 곳으로 3위입니다. 하지만 질적으로 보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은 올해 바이두, 알리바바가 불참했습니다. 화웨이 있는 전시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대신 자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더 힘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전자업체 비지오는 CES를 앞두고 미국의 55인치, 65인치 올레드 TV 판매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을 앞세워 삼성과 LG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겁니다. 일본 업체들의 참여 규모와 기술 수준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불과 34곳만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390여 곳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선보인 기술들은 세계 수준입니다. 도요타는 1인 자율주행 콘셉트카를 선보였고 소니도 삼성과 함께 마이크로 LED에서 차세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 면에서 일본 업체들이 과거와는 달리 침체된 분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소니 등 일본 업체들이 CES를 주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지금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CNBC 김동우입니다. 네, 현지 취재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가별 변화가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운 미래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을 신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처럼 생긴 인공지능 로봇이 사용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따라다니며 명령을 수행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CES에서 선보인 가정용 AI 비서 로봇입니다. 이동을 하며 집안 곳곳을 모니터링하고 스마트폰과 TV와 연동돼 다양한 홈케어 기능이 가능합니다. 기존 인공지능 스피커가 설치해둔 곳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이처럼 이동식으로 해결했습니다. Designed to make your life just a bit easier. Bali, say hi to the audience. 삼성전자는 또 맞춤형 헬스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어러블 보조 로봇 등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반영한 아바타가 머리 스타일과 옷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자신만의 최상의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LG전자가 공개한 인공지능 증강현실 제품입니다. 화면이 천장에서 커튼처럼 내려오는 롤러블 TV, 커피를 내려주고 설거지를 해주는 로봇 팔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로봇을 통해서 복잡하고 힘들고 반복적인 일들은 맡겨놓고 사람은 좀 더 존중받고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경험과 환경을 제공해주는 미래의 첨단 기술들이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임 기자, 이번에도 CES에서 인공지능 AI가 대세였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층 AI가 똑똑해졌다. 그래서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이 로봇과 결합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앞서 우리 시청자분들 김동우 기자 리포터 할 때 전화 연결할 때 내용도 좀 보셨고 그 화면으로도 보셨을 텐데요. 삼성전자 김현석 사장이 무대 위에서 노란색 공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연상하시면은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그 동그란 공 같은 게 바로 로봇이었죠. AI 기능이 담긴 로봇 볼리였는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이 반려견처럼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기도 하고 네. 사람이 저희 가서 뭐 해 하면 지시를 하면 또 따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이번 볼리 같은 경우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해서 자기가 봐서 방이 좀 지저분하면 청소까지 하는 그런 기능까지 좀 갖고 그래요? 있으니까요. 이제는 로봇이 사람이 시키면 주인이 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가 일정 부분에서는 알아서 어떤 네. 활동을 하는 이런 단계까지 좀 더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스마트 가전, 스마트 홈은 어디까지 진화했나요? 가전업계는 보통 3단계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단계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밖에서 집에 뭐 전등을 켠다든가 뭐 세탁기를 뭐 돌린다든가 이런 정도의 원격 재능이는 1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2단계는 이제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뭐 더울 때는 에어컨이 자동적으로 켜지고 그다음에 뭐 추울 때는 난방기가 저절로 켜지는 이런 네. 개인형 맞춤형 어떤 단계 요걸 2단계 네. 정도로 보고요. 3단계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전 기기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소위 말해서 IoT 사물 인터넷 이제 기술이 적용된 거죠. 네. 이런 단계가 이제 최종 3단계로 이제 가전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술 수준은 몇 단계 정도에 해당하나요? 앞서 볼리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결국 지금의 이 기술은 1단계, 2단계 사이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자동 단계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말씀드린 뭐 3단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김현석 사장이 CES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을 경험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 경험의 시대에서 말하는 이 경험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AI, 즉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5G 기술 이런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이 이 가전제품과 연결이 돼서 그동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또는 상상만 했던 그런 기술들을 이제는 실제 생활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수영 기자. 이번 CES에는 우리 중소 벤처기업들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눈길을 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피 케어와 탈모 예방 홈케어 솔루션인 비컨과 자외선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또 관리해주는 센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트라 V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50여 종의 채소를 재배하는 기술을 선보였던 기업이 있었는데요. 엔싱은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서 3번째로 많은 수준의 스타트업들이 이번 CES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제조업체에는 이런 AI든 혹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인터페이스 기술, 즉 자동차에게 말을 건네거나 혹은 가전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또 TV나 이런 것들이 AI에 연결되었을 때 그걸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들 이런 것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향후 사업 기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2012년 이후 CES에서 성사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누적 투자 금액만 10억 5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 이상이 됩니다.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왜 CES로 달려가는지 짐작이 갑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TV, 내 건강과 식습관까지 알아서 챙겨주는 냉장고, 이런 변화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의 패권을 어느 나라가, 어느 기업이 가져가느냐일 것입니다. 이번 취재 파일에서 본 바로는 일본의 부침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소니 등을 앞세워 한때 CES를 주도했지만 일본은 참가 기업 수로만 치면 우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